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에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주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7, 8월 여름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또 네, 이렇게 마지막, 비온디에서 네, 마지막 일정입니다. 네, 이렇게 비온디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그 비혼이에요.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해보고 또 이제 행복한 삶이란 뭘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썸네일에 연애는 선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리고 결혼 안 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성과다 이렇게 써놓아서 그런지 결혼은 네. 하는 게 좋다 또 얘기해 네. 주시는 분도 있고 연애도 힘들다고 그러네요. 얘기해 주시는 저분도 분도 네, 나이가 많으신데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연애도 힘들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일단 나눠볼 주제는요. 지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그 프랑스죠. AFP 통신에서 한 한국 여성의 이야기가 좀 보도가 되었어요. 20만 구독자 보유한 국내 유튜버 신아로미 씨라는 분이신데 네. 근데 이분이 비혼으로서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AFP 통신에서 보도를 했고 이게 전 세계로 나가서 굉장히 핫해졌어요. 뭐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위대한 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를 하면서 이 뭔가 보수적인 한국 문화에서 본인의 행복을 영위한 사람이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얘기를 해볼 게 저희가 그 결혼한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행복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게 맞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기사를 저도 그 국내 기사를 봤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외국에서 더 맞아요. 각광을 받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결혼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비혼주의자가 있게 되니까 외국에서 더 다루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출산이 문제고요. 그렇죠. 네, 결혼 뭐 출산은커녕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나왔죠. 연애도 썸만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연애도 그냥 잘 안 해요. 연애도 잘 안 하고 초식남이라는 얘기는 벌써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막 그냥 쫓아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간만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말아버리는. 그래서 아마도 그 열정적인 그러한 연애라든지 이러한 거를 오래전부터 이제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뭔가 이런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제가 그 대학에서 서울대에서 흔들리는 20대 네.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그 강의를 코로나 전까지 쭉 네네, 해오셨죠. 코로나 전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에 가장 고민이 뭐냐. 네. 그 다음에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민이 뭔가 하는 거에 강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연애, 사랑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고민을 했어요. 대학에 왔는데 나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랑이 하고 싶고 그러한 고민들이 많아서 한 몇 주를 사랑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년이 바뀌면서. 네네. 해가 지나갈수록 학생들이 고민거리가 이제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네, 취업, 진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어떤 학생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교수님, 그 사랑에 대한 챕터가 너무 길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연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메일을 받게 됐어요. 확실히 확실히 달라져. 그다음부터 제가 쫙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연애가 큰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이제 앞날. 한 3, 4학년 되면은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연애나 결혼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우리 지금 피디님도 MZ세대? 저는 30이라서 올해. 어머! 올해 30이라. 제 강의 들으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흔들리는 저도 필요해요. 20대지만. 저도 흔들이에요. 네. 진짜로 흔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도 사실 예전 같으면 이제 언제쯤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이고 좀 인생 계획에 있어서 언제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불문과를 나왔는데 네. 불문과 동기들 중에 지금 결혼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다들 결혼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해요. 연애는 하시죠? 연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과 연애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좀 결혼이 아직 생각이 없고 혹은 나는 비혼이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도 행복하다. 이것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혼 안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분도 주장하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벌써 답이 나오나요? 아니다. 결혼해도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때의 그 경험이라는 거는 네. 자기 혼자 여행 가고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한다라는 거밖에는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결혼을 뭐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같이 더불어지니까 네. 그 사람의 인생도 또 있고 내 인생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경험할 게 더 많아져요. 세계가 내 세계, 내 배우자 세계, 배우자의 세계까지 자녀의 같이 세계까지. 그렇죠. 자녀의 세계까지 해서 하여튼 이 세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네. 이거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많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모르는데 그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가보지도 않은 거고 아니 그 혼자 다니는 여행 그거 얘기하는데 아이들하고도 여행 다닐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번거롭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도 복잡하고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 그게 여러 가지 감정도 내가 가져보고 네. 여러 가지 상황도 놓여지고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든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발달 심리학자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발달 심리학도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쭉 있다고 보는데 네. 요즘 하나가 추가됐다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이렇게 넘어갈 때 뭔가 자아 정체성에서 이제 또 부부 관계나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중간에 뭔가 하나가 더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멀징 어덜트시거든요. 이멀징 어덜트후드. 네. 이거를 뭐 성인 진입기라고도 얘기하고 성인 모색기로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청년기라고. 이게 청년기? 네, 이게 청년기예요. 그래서 이멀징 어덜트후드인데요. 네. 워낙에는 네. 그래서 제가 이 흔들리는 20대 강의를 개설한 것도 이미 그 외국에서 2000년도에 아넷이라는 학자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기도 아니고 성인기도 아니면서 그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어덜트훗 성인기에 진입하는데 아주 새롭고 이렇기 때문에 장년기하고는 다른 그런 성인기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청년기로 이제 본 거죠. 이게 뭐 성인 모색기 막 이런 말보다는 네. 이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고 이 시기가 아넷이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강의를 2005년도에 만들었나요? 그래서 그 아넷이 했던 그 똑같은 설문조사도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했었고요. 뭐냐면 미리 하신 거네요. 그럼요.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 시기가 이제 아넷의 주장은 청소년기처럼 이 시기를 하나 넣어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네, 바로 다르다. 다르다. 성인기로 넣지 말고 이 시기를 하나 정식으로 넣어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내 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지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저는 성인기는 성인기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직도 자기 갈등, 방황, 그 다음에 독립하지 못했고 그러한 시기가 하나 있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성인 초기의 청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인기가 청소년기랑은 다르게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그 부모가 아닌 어떤 이성과 친밀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렇죠. 네. 뭐 다른 친구 관계에서도 좀 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독립도 해야 되고. 네네. 독립도 해야지 되고 음. 청소년기하고는 다른 시기고 그러나 많은 가능성은 아직도 있고 그러나 때때로 자기 결정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아직 결혼을 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 다 그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맞네요.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또 얘기하시는 게 댓글에서도 경제적인 것도 얘기하시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다. 물론 경제적인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요. 언제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멀징 어덜트후드가 아직 10년째 이멀징을 하고 있나 봐요. 네, 20대, 우리나라 30대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결혼 늦추고,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탐색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펙도 쌓아야지 되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직도 많아요. 맞아요.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서 한 몇 달은 좋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언제 그만두냐. 언제 그만두냐. 요번 월급만 받으면 그래서 그만둔다. 혹시 20, 30대를 이렇게 독심술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둔다, 이직한다. 그러다가 아니야.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는 나 하고 싶은 걸 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황인데 네. 모든 시기가 다 이런 방황이 필요하고요. 그런 방황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거가 사실은 20대, 30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네요. 저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25, 6가지 아직 정체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자아정체감 확립은 평생을 두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슬픈 얘기죠. 평생을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을 흔들린다. 네, 중년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독신이고 비오는 사람들은 발달 단계를 안 간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청년기 다음에 장년기의 업무 발달 과업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자기 그 진로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아주 생산성 있게 일을 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생산성의 의미가 이전에는 자녀, 네. 양육, 네. 내 2세를 지금 키우고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육아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의 생산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내가 내 진로에서 뭔가 업적을 내야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산감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시기로 가서 이제 조금은 안정되게 가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바로 장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들으시다가 그러면은 비오는 발달 단계 못 넘어간 걸 하실까봐 미리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심리학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죠.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그건 아니라고 일단 답은 해놨잖아요. 되게 수많은 연구에서 그렇죠. 결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뭐 중장년층 때 뭐 그 이렇게 U자 딥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네. 우울해지는 걸 조금 완화해준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이 바뀐다. 이건 아니라는 거 어쨌든 심리학에서 딱 결론을 내려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그 이런 연구들도 좀 있어요. 네. 연구는 아니고 조사한 건데 결혼을 또 한 번의 결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남성이 훨씬 많았고요. 더 많아요. 43%죠. 여성은 27% 네, 네. 정도고 네. 대부분의 여성이죠. 한 네, 대부분. 약 50% 지금 정도는. 뭐
기혼 500명이죠. 네네, 맞아요. 기혼 500명입니다. 그때 나는 혼자 살고 싶다. 이게 43%였어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남자분들이 네. 좋은 아내를 만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혼을 잘했다. 결혼을 네. 잘했다. 그리고 다시 결혼해도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다. 네, 이런 비율이 그러니까요. 높잖아요. 네. 여자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사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자녀 그런 육아 문제 이러한 거로 인해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내 꿈을 펼치지 못한 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결혼을 일찍 하게 되거나 결혼을 한 사람은 네. 약간의 혼자인 삶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뭔가 네. 혼자일 때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동경하는 거, 그게 여성들의 상상이 더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도 하는 편이죠. 그런데 맞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통 저희가 갖고 있던 거 한국의 문화인 그렇죠. 거잖아요. 한국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또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그런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물어봤을 때 네. 결혼해서 행복하다라는 비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건 그래요. 네. 이게 결혼해서 행복하다가 10명 중 6명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답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결혼하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데, 비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미혼인 분들에게 우리가 행복해라고 얘기하면 왜 행복한 걸까? 그리고 뭔가 행복할 것 같은 동경도 있고 약간 질투심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이것들을 조금 오늘 살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네. 모든 게 자기 마음가짐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네. 내가 결혼해서 아까도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네. 50대셨어요. 네, 그런데 나 지금 결혼한 거가 역시 좋은 것 같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결혼에 대해서 오현도님. 네, 맞아요. 그렇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 언니 보니까 아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그래, 나는 결혼을 안 해서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러는 거를 해 가는데, 그 어느 에는 이것도 다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삶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내가 그래도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가 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결혼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고, 네. 가치관 따라 나름이다. 가치관 따라 나름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뭔가 이 신아러미 씨 유튜브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좀 되게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독신인 상태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뤄서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자율성이 높고 네.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고. 맞아요. 그런데 네, 맞아요. 결혼하면은 어쨌거나 네. 짝꿍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아이들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나 혼자 가뿐하게 다니던 그러한 거가 없어져서 구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기혼인데도 좀 자율성이 있으면 더 행복할까요? 근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젊은 층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좋다. 네, 여행도 다니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다 사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네, 그게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경험이라고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요 아이들이 막 부담이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 한 인생이잖아요. 네. 그 인생을 더불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또 아이로 인해서 그 아이의 세계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어릴 때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와 같이 갈 수 있는 네. 장소 거기서 느끼게 되는 또 행복감 이러한 경험도 경험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부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혼자 자전거를 배워서 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아이랑 더불어서 같이 탄다. 아이를 앞에 태우고 탄다. 이런 교감이라든지 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예 경험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여행 다니는 것만 경험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도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근데 짐이 많아지잖아요. 짐 좀 많이 갖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이 그냥 제가 요즘에요. 그렇게 아이가 많은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데 애가 네. 넷이에요. 큰 애가 지금 아직까지 초등학생이에요. 애국자라고 하는. 애국자예요. 진짜 요새는 애국자예요. 애국자라고 하네. 근데 나름대로 정신이 없는데 네. 그 정신없음도 막 애기도 있고요. 아주 애기도 있고 얼마나 산만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시간도 막 쪼개가지고 오늘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엄마는 저랑 상담하러 와야지 되고 그 작전을 다 짜야지 되고요. 얼마나 굉장한 전략가도 될 수 있고 시간을 쫙 분배할 수도 있고 점점점 자신의 어떤 잠재 에너지가 나오게 만드는 게 저는 결혼인 것 같거든요. 잠재 에너지가 네. 나온다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 네. 있는 능력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네. 결혼을 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에너지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반드시 가정에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시댁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결혼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요. 네. 꼭 아이는 감기에 걸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강의해야 되는데. 네. 꼭 그런 일들이 막 겹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막 짜증나게 보면 짜증나지만요. 네. 그걸 살짝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정신없지만 나는 그만큼 그 일을 다 해내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난 그런 건 난 절대 못해. 맞아요. 지금 딱 저 그렇거든요. 절대 어떻게 못하는 거를. 그거 하면서 일까지 하죠. 지금 일도 버거운데. 우리 이러면서. PD님 나중에 결혼해서 해놓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지금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나는 게 결혼이고 그리고 자녀 출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돌이켜보면은 저도 굉장히 부럽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가정이 없고 애가 없으면 난 진짜 더 연구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결혼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어떤 업적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얼마나 24시간이 다 자기 시간인데 근데 막 하려고 하다가도 막 전화 받고 집으로 가야 되고 뭐 애 픽업하러 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건 뭐지?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깝다. 물론 심리학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사회과학 분야 쪽으로는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딱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더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비상해져야 되는데요. 막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해야 할 일을 다 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이 시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쓰는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쓰게 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은 해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고 아무 제약도 안 받아보고 네. 그렇긴 한데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혼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희망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맨날 있으면 혼자 있고 싶다는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맨날 혼자 있으면 그렇죠.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되면은 이런 거 할 거야 하는 너무 많은 희망이 있어서 좋아요.
아, 꿈을 꿀 수 있어서 내 꿈을 꿀 좋다. 수 있어서 좋죠. 버킷리스트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너무 이렇게 저는 따지고 막 앞날을 요즘 젊은 층들은 너무 똑똑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가 다 생각해 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게 진짜 절대로.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손해 봐? 음. 그래서 뭐라 그래도 상관없고 나는 손해 볼 짓은 최소한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 지금. 남친이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는 걸 막 따지고 있으면은요 네. 절대 안 된다. 약간 이거는 그냥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를 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길이 생겨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발달 심리학에서 그 결혼 그리고 출산 이런 챕터가 사실 길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결혼을 한 그때부터 어쨌든 이제 물론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너무 길다. 네. 우리가 고령한 사회에서. 네. 한 사람하고 지금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네. 이거는 심리 네. 주제는 아닌데요. 네네.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네, 우리 때 우리 밑에 전부 좀 일찍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명까지 길어졌는데 한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가야지 돼? 이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합법화 시켜서 다시 결혼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너무 재미난 거는요. 네. 귀찮아.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더 편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겨우겨우 적응해서 서로 엄청 이제 초기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서로가 적응이 돼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처음 적응할 때가 조금 힘들지. 근데 적응이 돼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시작한다고? 아니 그냥 살래. 다시 누군가를 꼬시고 또 맞춰가고 하고 이거 얼마나 그거 에너지 하고. 들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또 뭐 애 낳아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런 거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가장 편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서로 맞추고 있는 거고요. 아주 오래 가면은 싸우거나 어쨌거나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서로는 항상 그러죠. 부부들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이해 못 해줘.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기대하는 게 크니까. 기대하는 게 크니까 네. 그만큼 실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다. 네. 이거는 진짜 어드바이스네요. 네. 이거 너무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까? 꼰대 강의하고 있나요? 근데 굉장히 약간 어쨌든 미혼 상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 되게 네. 막연하게 보이고 안 좋은 것들만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거, 부담 가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지금 미혼, 비혼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시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턴을 가져와서 좀 더 이 얘기를 해보면, 네, 법률로는 한 번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시나로미 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네. 그 자율성 말고도 또 이것 때문에 혹시 그 비혼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뭐 요가도 하시고 또 시골집을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그거를 수리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요리도 여러 가지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자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지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심리학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들과 일치한다. 네. 왜냐하면 좀 저희가 감각적인 것들을 좀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과업지향적인 것보다는 관계지향적인 게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거거든요. 네. 그 심리학자가 추천하는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리스트들 이렇게 쭉 있어요. 네. 뭐 인터넷에 구글링 하시면 바로 검색하실 수 있는 거 번역한 건데 네. 이것들만 이것들만 봐도 약간 그런 인사이트들이 녹아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거기 보면은 뭐 사랑에 빠져라. 맞아요. 그런 것도 사랑에 있고요. 빠지는 거. 네. 그러니까 감정 같은 거. 그다음에 웃어줘라. 그죠? 얼굴이 아플 정도로 아플 크게 정도로. 웃어라. 그리고 그냥 표정이라도 막 그냥 표정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런 얘기해서 왜 웃음에 대한 거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 감정, 감각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평온하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으로 자꾸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계. 네. 맞아요. 멀리서 온 전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결국은 관계. 그러면 여기서요. 사랑이라든지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할 수 있고 아니 저는 이거 보면은 배우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꼭 뭔가 미혼이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기혼이어도 기혼이어도 할 수 있는 거다. 기혼이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험들 이런 거 할 네. 수 있고 즐거운 거 물론 아이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키울 때요 굉장히 웃기는 부분들 많아요.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발상들을 애들이 해내고요. 발상들을 그런, 해내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요. 막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는 막 그냥 화가 나고 얘가 왜 이래 이러지만 돌이켜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들은 그걸 보고 막 웃는다고요. 얘가 막 덮질르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치우는 건 나니까 저는 그렇죠. 표정이 그렇죠. 어두운데. 그렇지만 우리 이제 아이들 키울 때 한 가지 인지 발달에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사고가 막 이제 발달돼 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중에 하나가 뭐든지 이렇게 물건을 만지는 시기가 있어요. 만지고 또 입에 넣잖아요. 입에 넣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감각 가지고 내가 이거는 먹을 수 있구나, 이거는 입 안에 잘 안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할 때 조금 더 크게 되면요,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서 모양 만드는 거. 그래서 찰흙놀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홍시. 홍시요? 네, 홍시 가을에 홍시 네.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그 애기들이 만지면 터질 것 같은데. 다 그걸 터뜨려 놨어요. 다 터뜨려놨어요. 다 터뜨려놨어요. 이걸 이렇게 바구니에 했는데 네. 그게 막 온 데 대고 자기 얼굴에 다 바르고 있는데 이걸 다 씻길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이거를 어떻게 감히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이가요 지금 굉장한 인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 실험. 네, 이렇게 하니까 다 자기 손 안에서 이렇게 되면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러한 것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이게 모양을 내가 바꿀 수 있고, 이러한 거를 지금 하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그러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는, 이걸 다 어떻게 치우고, 아이고. 이걸 이렇게 맛있는 걸 사왔는데 다 엉망이 됐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그 어린 애를 지금 혼내려고. 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식이 그냥 아찔하잖아요. 이걸 다 씻기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근데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웃을 수도 있었는데 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유 없음이 나였던 거지.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여유만 가지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굉장히 거기 인상이 깊었던 거가 어떤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셨어요. 네. 근데 수업에 들어왔는데요. 아이를 업고 왔어요. 아이를 업고 왔는데 교수님이요? 수업 시간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옛날에 이게 뭐지? 그러고 저분이 그랬는데 애가 이제 어떻게 업고 왔냐면 애를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앉혔는데요. 저쪽 뒤를 보게 아빠 뒤를 보게 아빠 뒤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업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래요. 우리나라 문화에 있잖아요. 네, 포대기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엄마 등만 보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등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우리를 보고 있어.
그때만 해도 이제 판서하시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뭐 쓰는데 애가 우리 보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뭐 이렇게 빠는 것도 있고 뭐 물어뜯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거에다가 애가 막 이제 이러는데 우리 전부 그 애기 보느라고 수업은 안 듣고 네네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오, 지금 얘기만 들어도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고 그 수업을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근데 그 애기가 거기서 울거나 이러지도 않고 애도 막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네, 우리는 막 이러고 있고 우리는 막 이러기도 하면 자기도 또 막 이랬다가 이렇게 했던 경험을 보면서 그 교수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렇지만 혼자 봐야 되는데 네, 강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애를 그냥 남자분이 입고 왔던 근데 그러한 경험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다. 네네 그게 참 나는 좋아 보이고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다고 강의실에 에어컨 간 적은 없지만은 저도 뭐 방송하는데 데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언젠가는 국회의원이 그 국회 당에 뭐 법으로 만든대요? 아니 네.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 뉴스에서 봤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문화가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가족도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뭐 이러한 사회가 좀 되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도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 이 딱딱한 사회에서는 부담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애 봐줄 사람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얘기하시는데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진 않으셨고요. 네. 최근에 그 KBS에서 저출생 대토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을 하실 때 패널로 또 나오시긴 하셨는데요. 그때 또 어떤 얘기 혹시 하셨어요? 그때요. 그 한 100명 정도의 젊은 층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그때마다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걸 누르게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질문이 딱 나오면 근데 거기에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거에 너무 의외였어요. 몇 명이나 결혼을 한다고? 7대 3으로요. 네. 70%가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의향이 있다고. 의향이 있다고. 너무 놀랍잖아요. 안 한다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의향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화적으로나 부담이 되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못 눌렀어요 하고 뒤에 이제 막 저는 막 학생같이 보여가지고 나이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 하면서 슬쩍슬쩍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자기 그거 의향이 있다고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있죠. 하고는 싶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하고는 싶어요.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러면은 같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같이 음식도 하고 그냥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고 라면 같이 끓여 먹고 네 그렇게 자꾸 있고 싶고 이러한 거는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네 바빠요. 그 다음에 나 승진해야 돼요. 나 일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나 경제적으로 집 사야지 돼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긴 한데 하는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더 고민이 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 심리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을 사실 일주일에 이틀 하면 많이 하거든요. 이틀이 뭐예요? 이제 일주일에 6일 근무하면 또 6일 일하는 거고. 네. 그 중에 뭐를 바다 보러 가기? 좋은 꿈 꾸기? 이제 불면증 있고 요새는. 오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정말 오랜만에 시간 내서 미혼이어도 이렇게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할 게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한밤중에 몇 시간씩 하는 통화하면 그 다음날 일 못하고요.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딱 얘기를 했던 게 싱글 앤 프라우드 좋긴 한데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문화적으로나 좀 경제적으로나 좀 더 이렇게 여유로운 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맞아요. 그럼 이 곡 씨
질문 좀 잠깐 드려도 돼요? 네. 교수님 그럼 차라리 좋은 사람 찾는 법 알려달라고 이 질문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근데 앞에 대학생들이? 네, 앞에 쭉 나왔는데 뭐 사랑한다고 덮어놓고 결혼할 수 있나요?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쵸. 네, 조건도 봐야 되고 요새 네, 조건도 봐야 육각형 되고. 남자 여자 맞아, 아시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막 다 봐야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보셨어요, 교수님은 결혼하실 때? 저는요, 그냥 그냥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냥요? 제일 어려운데요. 그냥 이 사람이다. 근데 안정적인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 얘기하지 맙시다.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성격이 좀 막 이렇게 약간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나랑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확 생각이. 그래서 네, 와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그래서 이제 그럼 좋은 사람 찾는 법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거 지금 제가 그렇게 잘 알면은 저도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교수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네. 사람 만남에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그죠? 다 중요하죠. 뭐더라? 뭐 자가 여부, 뭐 차 여부, 그렇죠. 뭐 부모님 노후 준비 여부,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다 보고. 그래서 뭐 이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거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 통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통해야 된다. 네. 서로가 이 같은 어떠한 가치관? 그거는 하나 깔고 들어가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또 소위 결이 맞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어떤 경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랑 서로 느낌, 말 이게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서로 믿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이럴 때 내가 의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이게 중요한 거가 아니고요.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잠깐 같이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좀 힘들 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말이 서로 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네, 이러한 것들이 맞으면은 사소한 거는요 부부들이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 엄청 다르다. 반대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또 매력적이어서 또 이렇게. 네네, 반대인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자분이 말이 많으면 남자분들은 굉장히 수더분한 분이 있고요. 과묵하고. 네, 막 화려한 남자분들이 있으면 부인은 의외로 네 화려하지 않고 뭐 이게 서로 시간대도 안 맞는 분들도 많대요. 일찍 자는 형. 뭐 깨 있는 형. 네. 그 다음에 온도, 에어컨 틀어라, 꺼라, 막 이러면서 맞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대인데요. 이런 분들이 막 아웅다웅 하면서도 살고 있는 거는 서로 간의 가치관, 그래도 힘들 때 서로 의존하고 기댈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약간 그 성격 빅5 이론으로 정리해보면 네. 좀 우호성이 높고 그거, 네. 잘 보듬어 주니까 네네네.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성실성, 때 우호성. 성실성도 높고 그리고 신경성도 좀 낮고 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네네, 않고 않고. 그런 상대가 좋다. 그렇죠. 그런 이런 거 상대가 같네요. 좋고요. 하여튼 좋을 때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그리고 중요한 거가 상대의 좋은 것만 보지 말고요. 결혼할 때는 상대의 내가 싫은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지를 이거 생각해야 정말 돼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의 단점인지 그게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단점인지 하는 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요. 네.
여기 지금 알겠습니다. 네, 반대 성향 있죠. 반대 성향은 끌려요. 아, 근데 여기 끌리는데, 유전자 얘기하시네요, 승열리님이. 네. 혹시 부족한 유전자를 찾는 일 수도 과정인가? 있고요. 나는 소심한데 저쪽은 굉장히 대범해요. 그러면 확 끌리게 되죠. 근데 그러네요.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너무 질러대고 있어요. 남편은. 막 그냥 주전적 너무 대범해. 계속, 네, 너무. 네. 나는 그럼 너무 어떡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주 다른 편에 끌리긴 끌리지만 네. 결혼 생활을 유지해 주는 거는 유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사성이요? 네. 유사성이다. 뭐냐면은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보상성. 내가 부족한 거를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보상성하고 유사성, 가치관 비슷하고 뭐 취미 활동이 비슷하고 이렇게 비슷한 유사성을 가진 사람하고 두 사람 다 우리가 호감을 가져요. 네. 호감 주는 거에 이 성향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모는 오래 못 간대요. 아, 맞아요.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모, 유사성, 보상성 이런 거 있을 때 외모는 별로 처음에 와 이러지만은 네, 처음 도파민은 네 그것만 되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유사성이냐 보상성이냐였는데 보상성이 더 끌리게 하는 요인은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거는 유사성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유사성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관의 유사성이 중요하다. 생각, 내 생각에. 사고, 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서로 맞아줘야지 가지 않나. 근데 또 그게 맞아야 대화가 즐겁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말이 것 같아요. 되니까요. 너무 다르면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랑 좀 다른 거긴 한데 갱년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단어가. 갱년기 극복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 오시면 교수님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진짜 갱년기를 갱년기 요새는 뭐 30대도 갱년기라고 그러고 40대도 갱년기라 그리고 그래서 60대도 나 아직 60대. 갱년기야. 갱년기 진행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갱년기라는 부분이 네 그게 이제 중년기 위기감이라 그러거든요. 중년기 위기감이요. 시간 돼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아니 이거 짧게 안 따로 돼요? 언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년기 위기감으로 네. 또 저희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네. 중년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내 인생의 라이프의 중간에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시기는요 전부 내 앞 시대 미래에 대해서만 청소년 비행 이거 다 어른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른 되는 그것만. 거. 네, 그것만.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는 나 졸업하고 직장 어떻게 막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과거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라떼는 시작하는 거예요. 나 대학 다닐 때 얼마나 날씬했는지 아냐, 남자들이 쫓아다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과거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고,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내 인생이 맞는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야, 나 이러다가 어떡하냐. 일찍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건강 괜찮을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러한 것들이 위기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빨리 오는 경우는 30대 후반. 그 다음에 엄청 빨리 오네요. 엄청 빨리 와요. 30대 후반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 인생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적인 갱년기가 아니라 중년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네, 심리학적으로요. 물론 이제 그 호르몬 하게 되면은 또 더 그런 게 그런 게 생각이 있을 수도 들긴 있죠. 하지만요. 근데 호르몬 다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호르몬 했다 그래서 다 막 그냥 전부 다 갱년기 우울증 앓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사람들마다 조금 특징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심리적으로 이 위기감이 있는 거는 그 시기 이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세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그냥 나 청춘이야 청년이야 막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60대까지 그때 가서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 위기감이라는 거가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냥 내 인생에서 약간의
방황, 갈등,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아정체감이 죽을 때까지 그게 가고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좋아하는 거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네. 와. 이게 슬픈 얘기인데요. 정도가 있겠죠. 심할 때가 있고 덜 그거 하긴 하지만 40대, 50대 때도 똑같아요.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도 또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기가라는 거가 찾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약간의 위기감 이게 왔다라는 거고요. 그 너무 재밌었어. 정말? 네. 하여튼. 이것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막 얘기가 여기저기 나서 너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위기감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번 정도 오는 거기 때문에요. 내 이 위기감을 내가 이제 조금 더 행동을 하고 내 의미를 찾고 또 이렇게 아까 이건 뭐 행복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내 감정도 내가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해 나가면서 겪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중년의 위기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이거는 진짜 나중에 따로 주제 잡아서 그렇죠. 해봐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어쨌든 좀 20, 30대 연애, 결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결혼을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고요. 네.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이 중년기 위기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수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늦은 밤까지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